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2023년 7월 정기 인사에 따라서 김성일 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 바뀐 간부 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입니다. 윤승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도 시정의 주요 사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인사로 발령받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모석 복지 여성국장입니다. 이남민 평색학습원장입니다. 다음은 김삼수 항공우주사업단장입니다. 경제통상국 정현숙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하미선 기업통상과장입니다. 박상권 징수과장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김선희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윤성용 농축산과장입니다. 평생학습원 박정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신입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보직을 받아오신 국장님, 과장님들 축하드리며 앞으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진주시 복지원 운영 재위탁 보고 외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 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에 앞서서 오늘 의안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은 다 무음으로 하시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관리 잘 하셔서 질의하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석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렇게 조례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정책 지원관 여러분들께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신석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진주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새로운 범죄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이 2021년 4월에 제정되어 같은 해 10월에 시행된 이래로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018년 2767건, 19년 5468건, 2022년 29,565건이 발생하였고 이는 하루 평균 81건의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도내 스토킹 범죄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경남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2년 10월 20일까지 도내 112 신고에서 1,549건이 접수되어 법 시행 전인 직전 연도 같은 기간보다 약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주거침입, 감금, 협박, 폭행, 상해, 살인 등 후속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친족,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예방과 피해 지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스토킹이 새로운 형태의 범죄로 대두됨에 따라 법무부는 법률을 제정 시행하여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역시 법률을 1월 17일 제정하여 오늘인 7월 18일 시행됩니다. 진주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상위법에 근거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 지연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관내 스토킹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 지원하여 시민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3조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고 안 4조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했습니다. 안 5조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했으며 안 6조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또는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고 안 7조는 효율적인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본조례 소관부서인 여성가족과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그 내용 또한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3년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예, 신석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석영 의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진주시 스토킹 방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스토킹 행위와 범죄의 어떤 그런 구분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요? 예, 그 법률에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스토킹 행위를 하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행위의 유형을 보면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또는 우편, 전화 등으로 글, 말,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그리고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할 때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전국에 그 이 조례로 해서 그 시행하고 있는 그 지자체나 그 부분은 몇 군데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2021년 12월 말에 서울 양천구에서 최초로 제정을 했고요. 올해 7월 초까지 전국 78개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내에서는 함안군과 양산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신성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석기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네. 안 6조 한번 보십시오. 안 6조. 안 6조에 보면은 사업의 위탁을 이제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 관내에 이 전문성을 이걸 위탁받아 갖고 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법인 단체 현황들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이거 지금 보면은 여기에 잠깐만 제가 지금 아니 됐습니다. 아니 됐어요. 제가 네. 나중에 정책 제안 드리려고 한 거니까. 여성 그 가족과에서 지금 그저 이 소관 보선데 그 보면은 아동 청소년 여성 아동 보호에 관한 뭐 그 제가 지금 본 조례안을 지금 빠뜨리고 와가지고 그래 예, 맞습니다. 예. 거기 제가 보면 현재는 딱히 그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이 조례에 보면은 위탁을 하게 돼 있으면은 그 위탁하는 그 우리 기관들이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 기관들이 있는지 원래 이제 이게 현황 파악이 좀 되면 좋겠다는 취지고 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진주시 사무에 관한 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따른다라는 규정이 필요하거든. 위탁이 들어가면. 그래서 이 보강이 필요한데 제가 나중에 우리 담당 과장하고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그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석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신석영 의원님 자리 돌아가십시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여성가족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조례에 관련돼서 우리 과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 저희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최근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하고 잠깐 제 대화를 좀 나눌게요. 조례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조례 다 보셨죠? 네, 맞습니다. 제6조에 사업의 위탁의 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제6조에 사업의 위탁의 건이 있으면은 이 위탁은 어떤 근거에 줄 건지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5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또는 법인, 단체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지금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과 법인, 단체 현황이 사업 소요 예산하고 이런 거 추계 내용까지 다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조례가 들어오면은. 그 다음 또 하나는 비근한 예로 들면은 진주시 농업인 해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예를 들어서 이런 조례에는 별도로 사무 위탁이 있는데 그 사무 위탁은 이항을 신설해가지고 사무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위탁을 줄 때는. 그래서 이게 보강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입법 고문한테도 던지고 그 다음에 진주시 담당 부수도 던지고 그 다음에 저쪽에 그 법무팀까지를 거치는데도 그런 게 지금 안 돼 있어요. 좀 소홀하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이번에는 또 이 준비하시는 의원님이 고생을 하셨고 다음에 개정할 때 이런 내용들이 추가로 삽입돼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 2023년 여성 아동 권익 증진 사업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그 이 지침 내용에 안에 보면 그 스토킹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그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하고 우리 또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그 머물 수 있는 그 저희 내일 여는 집, 그 공간을 또 이용할 수 있는 그 지침이 저희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위탁해서 저희가 그 상담하고 그리고 의료비 지원 부분 그리고 그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주거 시설에 거주할 수 있는 그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질의하는 답변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다른 내용이고, 제가 이제 이런 우리 사업의 위탁이라는 조례가 들어가면 우리가 위탁을 줄 수 있다라고 지금 사업의 위탁을 해놨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전문기관이 법인 단체 현황이 있느냐 그 얘기에 지금 그 기관이 있다 그 말씀이죠? 예, 예, 맞습니다. 이제 그 얘기고, 네. 그다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위탁을 주게 되면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네. 위탁은 어떤 근거에서 위탁을 줄 것인가가 나와야 된단 말이라. 그게 지금 여기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다른 조례는 그런 것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은 어차피 시행은 우리 집행부에서 할 거니까 메모해 놓으셨다가 그것까지 넣어서 검토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 질의 준비되신 분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 아니죠? 네, 대장하십시오. 예, 국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호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렇게 조례를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또 도움을 주신 관계 공무원이나 우리 집행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최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진주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진주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 정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 매개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동물병원 지정,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중단 및 한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 가족 지원법입니다. 참고로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를 조사한 결과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및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으로 순천시 등 1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소관부서인 농축산과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내고는 2023년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정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 매개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조례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참 일단 우리 이 조례안이 중증장애인들에게는 그래도 미약하지만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것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중증장애인들의 숫자는 우리가 시에서 파악이 가능하겠지만은 중증장애인들이 그 반려동물을 기르는 중증장애인의 수가 파악이 좀 되는지가 궁금하고, 예. 대표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은 얼마나 우리 시에 계신지, 그리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중증장애인은 얼마나 계신지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네. 중증장애인들이 등록을 지금 다 많이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르고 있는지는 파악이 되지 확실하게 파악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게 시행이 되면 좀 그 홍보를 많이 해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 시에 중증장애인 한 7,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농림부에서 발표한 2022년 반려견 수는 545만 마리 정도로 되고 반려묘는 2,504만 마리로 추정되어 약 800마리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인구가 한 5,155만 명 정도이므로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인구 비율은 약 한 15% 정도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관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중증장애인은 1,050명 정도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뭐 물론 파악은 또 집행부에서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지. 네. 그 파악을 좀 잘 하셔가지고 최대한 이 조례 지원을 다 받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집행부에서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의원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이 조례가 우리 제3조에 보면은 지원 내용에 네. 제1항, 2항, 제3항,
사망에 보면은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25만 원 이내로 하고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은 개인별 연간 50만 원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조금 전에 우리 최민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현황 파악이 돼야 예. 이게 이제 추계가 이 예산 추계가 나올 건데 현황 파악이 돼 가지고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갈 것이다 그런 것까지 자료를 살펴보셨어요? 아직 그게 좀 여파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그걸 예. 정확한 추계가 다시, 안 나오. 예,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준비를 많이 잘 하셨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나머지 부족한 거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하고 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연결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최 의원님 조례안 만드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기존 우리가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해서는 우리 기존 농축산가에서 아마 도 매칭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하고 있는 농축산가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하고 현재 지금 발의한 안에 대한 진료비 지원하고 그게 차이점이 어떤 게 있나요? 예. 현재 집행부에서 도 매칭 사업으로 이제 저소득층이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자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이고 보조견 포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 한도는 연간 18만 원인데 그러나 이번 조례안은 이제 중증 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이제 건강 정진과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 매개 치료로 중증 장애인의 심신 재활 치료에 이제 이바지하고자 발의를 하게 됐고 조례안에 따르면 진료비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25만 원 정도인데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족에 해당되면서 중증 장애인인 분은 이제 연간 50만 원 이내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 농축산가 기존 하고 있는 진료비 지원하고 물론 중복되는 사항은 없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최호연 의원님 답변하시는 공개 준비 많이 하셨네.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최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농축산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가장 바른 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축산가장님께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의견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과의 의견을 말씀 주십시오. 네, 농축산가장 윤승용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상위법 제초 여부입니다. 조례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 제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부서 검토 의견입니다. 현재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들어주고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기 조례 제정안은 우리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 치료 및 동물 보호 정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축산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선 우리 윤성용 과장님 농축산가장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조례 또 제정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비용 축의 상세에 보면은 이 인원을 지금 80명을 잡아 놓으신 겁니까? 네, 그럼 80명을 연간해서 이제 지원하겠다. 네, 그럼 우리 방금 최호연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 관내에 중증 장애인들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숫자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거는 그럼 어떤 기준으로 80명을 선정하셔가지고 예, 저희가 그 파악한 바로는 중증장애인 가구 중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230가구로 저희들이 그 파악을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요. 그 중에서 35%인 이게 모든 그 반려동물 다 올해 한 해 다 진료를 본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 35%인 80가구가 뭐 진료를 동물병원에 가서 진료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도 저소득층 반려동물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 진료비를 지원한 신청자가 80가구 정도 됩니다. 230가구요? 예. 그럼 방금 요 지원회님 그런데 그 1,050명이 중증장애인이 다 반려동물을 키우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증장애인 중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230가구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제가 우리 최호연 의원님께 여쭤봤던 게 반려동물을 기르는 중증장애인이 약 1,050명 정도 추정이 그렇게 된다.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정되는 추정인데, 전체 추정인데요. 중증장애인이 230가구라면 갭이 너무 크잖아요. 아무리 가구라고 해도 뭐 2인 가구, 3인 가구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갭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은 이제 이게 정확할 수는 없지만은 저희가 이제 작년도에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한 걸 근거로 해가지고 80 근거로 하다가 부족하면은 추경에서 반영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일단 우선 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예, 어떤 말씀인지 잘 아실 것 예. 같은데 그 부분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게 현황 파악이 그리 쉽지가 않은 모양이다, 그죠? 예. 현황 조사가 그죠? 예. 왜냐하면 중증장애인도 파악해야 되고, 그것도 중증장애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는지 안 키우는지도 파악해야 되고 그런 게 그죠? 예. 이 25만 원하고 50만 원은 어디서 놓습니까? 다른 조례도 다 전국 조례에 있는 것들이 다 25, 50입니까? 지금 우리 저소득층 지원해주고 있는 게 24만 원 중에 75%인 18만 원 지원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25% 자부담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에 근거를 해가지고 도에도 그 마리당 24만 원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적정 같습니다. 아, 금액은 적정하다 그 말씀이네요. 여기 보니까 전남 여수하고 강양하고 보니까 이 금액이던데 예. 그런 금액을 벤치마킹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도시 수준이면은 25만 원 정도 같으면은 다른 도시하고 비슷해 갖고 내가 분석하는 것보다는 금액이 좀 약한가 싶었던데, 이 정도면 일단 출발해보고 예.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보강하겠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참 이 우리 최원 의원님 조례 만드신 거에 대한 이런 것들이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추진을 집행부에서 해주시길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 부서에는 내가 말씀 못 드렸는데 방송상으로 우리 신석영 의원님 조례 만든 것도 집행부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를 돌아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농축산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360호 항공우주사업단 소관 진주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는
항공우주산업을 진주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의 항공우주산업 육성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부터 16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조치 사항은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2023년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쳤으며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 평가 검토 결과 자체 개선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공우주사업단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단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노트북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지원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고, 우리 특히나 항공우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진주 미래 먹거리가 달려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걸 앞으로 더 보강하면서 잘 활용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엊그제 현장 방문도 저희가 물론 이제 항공기업은 아니지만 방문을 했고, 그리고 뭐 카이나 KTL 이런 기업들도 작년하고 올해 또 계속 저희가 방문하고 있는데, 그 항공 우주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잘 아시다시피 저기 뭐 고도화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력 문제가 또 매우 지금 수급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 인력을 끌어들이는데 참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5조의 3항을 보시면 항공우주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저기 국립경상대학교에서 발표된 혁신기획서를 보니까요, 이 혁신기획서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요 중에서 대부분이 항공우주 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제 그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국장님께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저도 핵심기획서는 국장님, 예,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예. 저 발언권을 받을 때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그렇게 예, 하십시오.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경상대 핵심기획서는 확인을 못했고, 실질적으로 이 지금 우리 조례가 제정하기 전에 경상대하고 그 항공기업 선도대학 뭐 육성 지원이라든지 초소형 위성 관련된 항공우주와 관련된 거는 이 조례와 관계없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교육부에서 그 글로컬 대학 지정을 위해서 지금 공모를 받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예비 지정에 대한 그 계획이거든요. 물론 이게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또 굉장히 방대하고, 요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대학 측에서도 매우 변화되는 게 빠를 것 같은데, 요 부분도 좀 잘 살피셔가지고 나중에 항공우주 사업이 그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인력을 수급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글로컬 대학은 지금 그 경상대를 포함해서 서부권의 4개 대학이 지금 예비 대학으로 지정되고 본 대학으로 지정되기 2개 대학 정도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상대하고 예. 협업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인력 지원 부분에 우리 시가 지원할 부분을 그 저희들이 스스로도 도출하고 경상대에서도 요청하는 사항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산학협력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지니까 꼭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분들 질의하실 때 다른 의원님들 잘 들리게끔 그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질의 좀 해주십시오. 다 같이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최지은 의원님이 제5조, 제1항, 제3호 항공우주사업 인력 양성을 위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5조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육성사업 및 지원인데, 여기에 제2항에 보면은 시장은, 보십시오, 조례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항공우주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이거 지원 현황이 현재 지금 되고 있는 지원 현황은 어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요. 현재 지금 지원 현황을 보면은 지금 국가 직접 지원 사업하고 도 직접 지원 사업하고 뭐 시 지원 사업 이렇게 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금액을 말씀드리면은 뭐 국가 직접 지원 사업에 한 17억 정도. 거기 보면 뭐 유무인 복합체계 핵심 요소 기술 개발 연구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고 도 직접 지원 사업에는 금액이 한 29억 정도 지원되고 있고 시 지원 사업으로는 항공우주 산업 육성 지원해가지고 항공우주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6억 8천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급 절차와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좀 국장님.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국비 도비 직접 지원 사업하고 시비는 시비 사업은 경상대하고 우리하고 협업하고 있는 사업에 지원하는 거고 국도비는 다 공모사업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급과 절차의 방법에 규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절차의 방법에 대한 필요한 사항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 조례에 없습니다. 그 내용이. 저는 우리 조례를 만들 때 시민들이 편하게끔 보일 수 있는 단순한 알아보기 쉬운 단어도 들어가야 되지만은 규정이 들어가야 되는 규정이 빠지는 경우가 우리 시에서 만들 때가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 규정을 지급과 절차의 방법에 따라서 지급을 할 때 어떤 근거에서 지급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 조례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육성사업 및 지원이라면은 시장이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지원을 하게 되면은 어떤 근거로 줘야 되는지 그러면 여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조례에 따른다라는 규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거의 다 들어가 있고 또 잘 돼 있는 조례들은 그런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제가 뭐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빠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뒤에 팀장님들 메모하시고 예, 메모하셨다가 다음에 이거 개정하실 때 원래는 저희들이 이런 걸 가지고 뭐 이거 수정 가결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 중이라고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라는 규정 신설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메모해 놓으시고 암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안 구조는 위촉의 위원의 해촉입니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호, 2호, 3호가 있고 1호가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호가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의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호가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 그러면 10조 한번 보십시오. 안 10조 위원의 재척 깊이 해피입니다. 1항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제척된다. 2항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여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의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사망의 위헌은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 서회피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하고 10조하고 제척 사유하고 해촉 사유가 있는데 구조에 있는 해척이 이게 이 10조에 들어있는 이 내용이 한 줄이 구조에 3호나 4호, 3호를 밑으로 내리고 3호에 이 내용이 같이 들어가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헌의 해촉 사유 안에. 그래 안 보입니까, 과장님?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쭉 이걸 읽어드린 이유가 10초는 지금 구조에는 우리 위헌의 해촉이거든. 해촉을 내가 1호, 2호, 3호를 다 읽어줬습니다. 그럼 그런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1호만 치면은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조에도 예를 들면 10조의 내용이 회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촉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조에.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 신설로 만들 때 다른 조례들에 조금 이 체계적으로 만들 때는 이 해촉의 대상을 10조 안에 들어있는 깊이 회피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헌의 해촉을 한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조례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뒤에 팀장님 거기 그 뜻을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메모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다음에 개정할 때 이 조례가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례는 우리 진주시의 법이니까 정확하게 그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할 때에 좀 삽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십니까? 네, 의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는 걸 알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질의를 마쳤고 또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책을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시기라 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시고 잠깐 앉아 계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복지원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입니다. 진주시 복지원 운영 재위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탁 사유는 노숙인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하기 위함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진주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시설은 진주시 복지원이며 운산업 제공리 98번 길 34-13에 소재하고 있고 위탁 기간은 2023년 9월 20일부터 2028년 9월 19일까지 5년간입니다. 종사자는 24명이며 입소 정원은 150명이고 현재 135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노숙인 재활 및 일시 보호이며
위탁 대상 사무는 진주시 복지원 운영 전반으로 수탁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진주시 복지원의 2023년도 예산은 20억 9,100만 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 중 수탁법인 모집 공고, 8월 중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 및 선정을 거쳐 9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복지원 운영 제2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노숙인 재활 시설에 대한 복지 지원의 운영 전반에 이제 운영 인건비하고 운영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보면은 재활 시설에 대한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해서 그 부분은 뭐 과장님 설명되겠습니까? 예,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들 대부분이 운영비이고 예. 기본적으로 입소로 생계비, 기능 보강 사업 뭐 이런 게 주로 있는데 저희들 그 프로그램 지원 관련돼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자기들 직업 재활이라든지 사회적 적응 활동을 하기 위한 각종 행사도 되고 교육들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면 꽃을 가꾼다든지 자체 바리스타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그분들이 사회에 복지원에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지는 않고 네. 그렇습니다. 일부 또 뭐 우리 특히 요양 보호사 같은 거 자격을 또 따셔가지고 요양 보호사를 하시는 분들 그래서 자립하시는 분들도 제법 나오긴 합니다만은 저희들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성향이 보통 보면 그 자유로운 생활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하고 또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또 자립했다가 다시 들어오신 분들도 제법 있고 그렇습니다. 예, 거기 일반적으로 또 다녀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런 부분이 밖에서 약간 좀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좀 제약을 받아서 또 반강제식으로 물론 자의에 의해서 가지만은 갔다가 보면은 바로 또 나오더라고요. 그 나오는데 그런 운영 그 프로그램 실태가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좀 세심하게 관찰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통 그 사람들은 생활에 대한 그 어떤 목적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자기들의 그 개인적인 그 주장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내실 있게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그 수탁자 선정 방식에 공개 모집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 몇 개 업체를 해야 되나? 지금 법인이나 되고 사회복지 시설이나 비영리 법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까지 그 복지원 같은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천주교 유지 재단에서 계속 하다 보니 대부분 지금 저번에 할 때도 단독 입찰한 경우입니다. 저희들 조건은 많이 풉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크게 법인에서도 하기가 힘든 사업이고 조금 일이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하다 보니 조금 들어오는 경우가 좀 작은 게 사실입니다. 작은 게 아니고 그게 단체밖에 없다 이 소리 아닙니까? 예, 거의 지금 현재로는 되고 할 수 있는 것은 풀어져 있지만 실제로 자기들이 수탁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이라든 역량이 대부분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경남에 있는 것들 중 일부 천주교에서 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천주교 재단이 지금 현재 몇 개의 지금 그 수탁을 받아 하고 있습니까? 운영을. 지금 제가 이번에 올해 생긴 창원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까지는 저희들이 경상남도에 지금 몇 개 정도? 그 전체 복지원을 포함해서 53개 정도 경상남도에서 수탁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주로 영리 목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라 이거 예상은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이 얼마예요? 20억 정도 됐네요. 예, 20억 넘습니다. 예. 네네. 그럼 이 예산으로 가지고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그 시설 운영비는 그 도비 전환 사업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도비가 그 기준에 따라서 책정되고 있고 임금비 거기 운영비는 대부분 임금비고 나머지는 생계비 같은 경우는 또 저희들이 국도비 매칭해서 생계비 그분들이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 보면 여기에서 특별하게 다른 뭐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먹고 자고 병원비 가고 그런 용도에서 직원들 월급 주고 그리고 뭐 그다음 난방하고 하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천주교 재단에서 보니까는 뭐 좀 전에 저 다른 데도 이 수주를 하고 저희 진주시에도 아마 몇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천주교 재단에서 그만큼 그 수요가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한가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거 왜냐면은 그 관리 그 수탁받아가 관리하는 그 시설이 많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소홀함을 또 지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다 종교 단체가 모든 종교 단체가 다 그랬겠습니다만 사회 봉사 어려운 이웃과 같이 하는 게 기본적인 사명이다 보니 특히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 신부님이라든지 수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결혼도 안 하고 봉사 활동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마인드들은 봉사에 대한 개념들은 잘 가지고 계시고 또 실제로 거기 뭐 신부님이라든지 수녀님, 뭐 수사님들이 직접 운영하는 뭐 원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요즘은 거의 없고 전문 사회복지사들이 그 원장으로 있고 이래 하면서 지금은 거의 그 전문 인력들도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저희들이 눈으로 직접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그 본인이 우려하는 부분은 수탁 기간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뭐 방만한 운영뿐만 아니라 물론 뭐 소녀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 인력이 충분할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수탁 그 시설이 많음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또 예를 들어서 한 군데 신경 써야 될 시설을 신경 써야 되는데 10군데, 20군데 신경 써야 된다면은 그에 대한 그 집중도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 너희는 이걸 지적하고 싶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천주교 재단에서 몇 개의 시설을 과연 경상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 모르겠는데 아마 이거 조사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이번에 그 수탁을 이번에 복지원을 한다 소치더라도 그에 따른 시설 그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집중도를 좀 높여 주십사 하는 이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되고 경청해 가지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2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성직자들이 근무하고 있지는 않고 다 전체 다 그 전문 직원들로 해서 하고 만약에 그게 다른 기관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뭐 직원들은 다 성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또 특히 재단에서는 그게 뭐 인사권 정도, 뭐 원장 인사권 정도의 권한을 가질 뿐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재단에서 기본적으로 재단 전입금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재단 전입금을 몇 천만씩 내는 그게 힘들어서도 대체로 다르고 신청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물론 그 수탁자의 전적으로 일임 해소도 안 되겠지만은 또 관리부서에서 간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본회의는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한테 제출한 게 진주시 복지원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위탁 사유가 노숙인 복지시설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고요. 그 근거 법령은 지금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원래 우리가 재위탁할 때 여기에 보면 수탁자 선정 방식에 공개 모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여러 수십 년을 지금 공개 모집인데 업체로 치면은 단체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 재위탁을 할 때는 우리가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관련돼서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10조에 보면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정심의위원회에서도 지금 업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관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내가 그 선정심의위원회는 기획 예산까지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 선정심의회를 구성해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총괄해서 하는데 이걸 지금 업체가 하나밖에 없는 걸 가지고 계속 선정심의위원회를 하니까 선정심의위원회는 공개가 안 되죠. 비공개제. 기본적으로 그 위원회 그 명단은 대체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비공개 아닙니까, 그죠? 그 우리 과에서는 그 위원들이 이 심의를 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그 우리 과에서는 참여를 합니까? 예, 저희들이 같이 전체 위원회에서 저도 들어가고 담당 팀장도 들어가서 전체적인 진행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정 심의가 제대로 되는지도 봐야 되고, 예. 그다음 이행 사항과 그다음 점수 평가에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업체가 하나라도 각 위원들이 모여서 점수를 평점을 내서 뭐 이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리 되는데 그 뒤에 이제 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 평가, 그다음 이런 것들은 우리 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지금 1년에 몇 번 정도나 성과 평가를 지금 하고 이런 내용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점검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어떻게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서 합니까? 저희들이 직접 그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방법, 아니면 도하고 직접 같이 하는 방법,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하는 방법들 해서 1년에 한 번씩은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보조금에 관련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또 정산 보고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도 하고, 또 수시 점검들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업비 집행에 대한 그 내용들은 해년마다 연말에 보고를 받나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사업비 집행한 게 대해서는 연말에 보고를 받고요. 또 중간에 저희들이 중간에 한번 매년 한 번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 평가 실시, 뭐 사업비 집행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예. 기간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그 받은 법인에서는 사람들을 임명해 가지고 직원들을 고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냥 늘 해년마다 5년마다 이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 된다고 보고 그냥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에 우리 관리 감독이 더 철저히 된다. 예.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다른 기관은 더 개발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 다 그 저희들 그 조건에 맞으면 다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걸 할 수는 있는데 예, 그게 조건을 좀 대폭 완화해서 지금 요 단체가 저 마산인가 저 마산교구에 그 있는 거 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도 만약에 우리 진주시 내에서도 이런 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체가 길러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발굴도 좀 필요하고 예. 공개 모집할 때 조금 완화해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뭐 한 몇십 년 됐잖아요. 계속 이 단체가 하는 게 그죠. 그런 것도 좀 강구를 좀 해주십시오. 연구를 예, 한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 저희들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부분까지 그렇죠. 풀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직업재활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입니다. 9월 30일 진주시 직업재활센터의 위탁 운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직업재활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서 직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 적응 능력 및 직무 기능 향상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 고용 환경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시설입니다.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 2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고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의 소재지는 청촌면 화개천로 132-13, 시설 규모는 400평방미터,
사업비는 3억 3,300만 원, 위탁 운영 기간은 23년 10월부터 28년 9월까지 5년간입니다. 7월 중 모집 공고 및 서류 접수를 하고 8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진주시 직업재활센터 재위탁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노인장애인 가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 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신석영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현재 시설명이 진주시 직업재활센터인데요. 사실상 보호작업장이죠, 그죠? 이거 지금 예산이 12가 96%니까 12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고 3억 3천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인건비가 2억 9,100만 원 정도고 운영비가 4,2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계신 보호작업장에 계신 장애인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예, 20명 지금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장애 유형은 뭐 어떤 편이죠? 뭐 장애 유형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데 주로 이제 발달 장애인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달 장애인이고 연령층은요? 연령층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도 뭐 20대부터 뭐 60대까지 있으세요? 예. 그까지는 세밀하게 분석은 안 했고 그래요? 제가 현장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20, 30대가 좀 주로 있고 뭐 40, 50대도 지금 있습니다. 이 보호작업장에서 이 20여 명의 발달 장애인들이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주로 저기 인쇄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이라든지 뭐 책자라든지 인쇄업에 주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홍보 물품 이런 걸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같이 뭐 스티커 작업을 한다든지 종이 가방을 접는다든지 좀 단순 노동부터 네, 좀 고기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하루 평균 몇 시간을 근무합니까? 8시간 근무를 하는데 8시간요? 예, 노동에 종사하는 시간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시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뭘 배우는 건가요? 프로그램은 이제 그게 보호 작업장이기 때문에 네. 예, 그분들의 이제 복지를 위해서 그런 네.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시간이 다 노동 시간이 아니다. 노동 시간은 그 아니고요. 말씀이고 예. 그러면 이 지금 유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임금은 뭐 어떤 기준으로 노동 시간이 기준이 돼야 될 텐데요. 예. 몇 시간을 노동하는 거로 해서 임금을 어느 정도로 지급하고 계십니까? 지금 대략 일일 한 5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급여가 100만 원이 넘습니다. 최저시급요? 최저시급을 충분히 충족을 하고 있고 아주 이렇게 모범적으로 우수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보호작업장은 보호가 주가 되기 때문에 최저시급을 못 맞춰주는 시설이 많거든요. 타 시군에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설은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또 우리 의회를 비롯해서 시에서 이제 각 부서에서 많이 이렇게 인쇄업이라든지 이런 걸 주문을 넣고 있어가지고 매출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요? 9억 이상 되기 때문에 이렇게 최저시급을 다 충분히 맞춰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저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있다, 그죠? 그리고 주말도 토일 이렇게 양일간 예. 쉬게 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고요. 그러면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재위탁인데 또 여기 공개 수찰인데 공개 수탁인데 입찰인데 예. 또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주체가 뭐 어딘가요? 경남직업재활재단? 예, 그렇습니다. 법인님. 네. 그럼 이 외에도 그러면 뭐 이렇게 건실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면 또 진짜 경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다른 업체도 예. 다른 단체도 그죠? 예. 입찰을 할 수 있고. 뭐 지금 현재 실은 수탁법인이 아주 모범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어서
법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냥 바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재수탁을 바로 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해죄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죄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재위탁을 그냥 해도 되겠지만 우수한 법인에 또 다른 기회도 제공하고 네. 또 운영하고 있는 법인도 약간의 긴장감을 갖고 좀 더 성실히 운영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아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10년간 잘 해오셨다 그죠? 앞에는 3년간 위탁을 했었습니다. 이럴 때는 3년, 3년, 예. 6년간 잘 해오셨다 그죠? 지금 이제 8년간, 예, 8년 아, 되겠습니다. 5년, 3년 3년, 이렇게요? 5년, 예. 그럼 왜 예. 5년에서 왜 저번에는 3년으로 하셨어요? 최초에는 그게 법에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었고 우리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최초 3년으로 위탁을 했고 이후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16년 8월 3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5년으로 한다고 당연 규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도 이제 5년으로 이렇게 위탁을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요것도 어떤 업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신경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옛날에는 다 3년으로 했어요. 대부분 다가 우리 기관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수위탁을 3년으로 하다가 5년으로 이제 바꾸자고 옛날에 제가 8대 때 얘기를 좀 많이 했던 이유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3년에 한 번씩 하니까 자기 있는 임기 내에서 자신 임명하는 경우가 많아서 5년으로 바꿔야 된다고 전국적인 그런 그 시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8대 때 대부분 3년이 많았어요. 그래서 5년으로 많이 바꾸게 됐는데 5년이 합당하다 해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대부분 다 5년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지금 2분 위탁이 됐는데 우리가 수탁 그 공개 모집을 하면은 오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안 오잖아요. 오늘 이제 보고 마치고 예, 계획 결정 그러니까. 맡아서 수탁할 계획인데 그런 게 공개 모집을 하면 안 와요. 하나밖에. 대부분 다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과장님 얘기가 지금 이 상태에서 공개 모집을 안 해도 한 번 더 계약을 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 모집하겠다 저 말씀이거든. 그런 게 이제 공정해 보이잖아요. 공개 모집을 하니까. 근데 업체가 한 2-3개 이상 와야 그게 공정해 보이고 더 좋은데 오는 업체는 하나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은 관리 감독이 철저히 개해야 되고 우리가 수시로 내가 이 앞에 복지정책과장한테 요구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몇 번 1년에 수시 점검, 그 다음 정기 점검, 그 다음에 수시 보고, 정기 보고 이런 걸 철저하게 해서 기존에 있던 이 업체들이 하나밖에 안 오기 때문에 당연히 또 다음에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더 각별하게 관리 감독을 해줘야 또 이 수혜자들한테 또 더 많은 혜택이 갈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할 때 공개 모집할 때 진주시 그 사무위탁 조례에 관련돼서 하니까 철저하게 또 그 우리 가이드도 들어가죠. 그 심의위원회에 예, 그렇습니다. 잘 좀 공평하게 해서 좀 잘 해주시기를 그렇게 좀 부탁을 좀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의사 일정 제6항 대학 평생교육은 학습자 학습비 지원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생학습과장 정용호입니다. 평생학습과 사무의 재위탁과 관련하여 한 건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 평생교육원 학습자 학습비 지원 재위탁입니다. 시민에게 다양한 학습 및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 대학 평생교육원에 위탁하며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입니다. 내년 초에 3개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1, 2학기 중 학습자 현황을 파악하여 저소득가 장애인, 조손, 한부모 가정 및 다자녀 가정, 이주여성 및 다문화 가정, 국가유공자 및 병력 명무가 등의 수강자에게 수강료를 지원하며 예산은 5천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한 건씩 가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 우리 위탁 보고에 건 한 개 더 있죠. 제 위탁 보고.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요. 그거는 그냥 서지 마시고 앉아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질의응답 다 끝나고 나서요. 예, 알겠습니다. 서서 하지 마시고 앉아서 하십시오. 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한테 제출한 게 대학 평생교육원 학습자 학습비 지원 재위탁 보고입니다. 네. 진주시 평생학습조례 제4조에 보면은 평생학습에 관한 주요 지원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진주시 평생교육협의회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평생교육협의회 개최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지난 해에는 서면으로 한번 개최를 했고요. 금년에는 이제 8월 중에 한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말고 이런 거 할 때는 그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거는 따로 뭐 심의위를 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협약 체결로 해서 학교 간에 저희하고 협약 체결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에 관한 주요 지원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평생교육협의회하고는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 없습니다. 그럼 그거는 무슨 심의협의회는 그것은 무슨 결정을 합니까? 여기에는 주요 지원 사항 심의 의결로 되어 있거든. 평생교육협의회. 저는 이거 검토하면서 조례도 보고 이걸 검토하면서 평생교육협의회하고 이거하고 관계가 되는 걸로 그리 이해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협의회의 기능은 우리 연간 기본계획 수립이나 평생학습 단체,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그런 사항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별개로 우리 대학교하고 이제 우리 협약 체결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협의회하고는 별 관계가 없네. 예. 그럼 이거는 지금 진주시 평생학습조례 3조 예산 지원에 관련된 내용 갖고 한다 그 말씀이고 그렇죠. 예.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없다 그지? 예. 재위탁 보고인데 왜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없지? 이게 위탁 보고 별도 심의위원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계속 거의 없이 그냥 이렇게 통과하고 했습니까?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거는 괜찮습니까? 예, 특별하게 심의를 해가지고 할 사항은 지금까지 문제가 예, 없었네. 평생교육부 16조 경비보조에 지원하고 진주시 평생학습조례 제3조 예산에 지원 조례하고 마찬가지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다 그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평생학습과 보고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민자녀 영어캠프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서민자녀 영어캠프 재위탁 보고입니다. 관내 대학의 전문 의학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빠른 영어권 문화 적응 및 효율적 언어 습득을 위하여 경상국립대 국제의학원과 진주교육대 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합숙형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서민 자녀 50명을 선발하여 2개 대학에서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캠프를 운영합니다. 1인당 200만 원 정도의 캠프 참가비를 지원하며 예산은 1억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요거 지금 25명 뽑아서 그죠? 내년 끼고 올해는 이제 하실 거죠? 올해는 현재 선발은 해놓은 상태고요. 7월 30일부터 그 2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 2주간이에요? 네네. 지금 그 25명인데 초등학생 4학년부터 6학년도 있고 중학생도 있는데 네. 각각 비율은 어떻게 돼요? 네, 그거는 왜냐하면 초등학생 100%. 예, 초등학생만 100%. 예, 아 신청이 그래요? 들어왔습니다. 아 초등학생만 네, 받으실 거예요? 지금 올해도 아, 그렇게 초등학생만 하실 거예요? 네네. 올해 신청을 받았는데 초등학생만 신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올 같은 경우에 이게 경쟁률이 어떻게 됐어요? 몇 명, 이제 25명만 해야 되는데 몇 명이 지원했어요? 예, 총 50명. 저희들은 올해 작년에는 교대하고 경상대 2개 교회 25명씩을 시행을 했는데 올해는 진주 교대에서 여건이 허락치 않다고 해서 경상 대학교에만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50명 올해는 예, 올해 7월 대상인데 30일부터 예. 할 것은 경상국립대 국제어학원에서만 50명을 한다. 그 예,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신청자가 65명이 들어와가지고 50명 선발해서 시행을 할 그런 경쟁률이 그렇게 세진 않네요. 뭘 기준으로 뽑으셨습니까? 서민자녀 돼 있는데 뭐 이게 이제 뭐 부모님의 경제적 능력이나 그런 걸 보셨을 것 같은데 예, 어떤 일단 기준으로 선발하셨어요? 그 대상이 이제 서민 자녀이기 때문에 기초 수급자, 사상위, 한부모 가족 그런 대상에서 중위소득 70% 이하 그렇게 해서 선발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시작된 게 2000 몇 년도였죠? 작년부터 시행을 했고 그 앞에 올해가 두 번째다, 앞에, 그죠? 2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 2주간 이게 영어 캠프를 실시했는데 그 반응이 어떤 것 같습니까? 일단 뭐 2주간 한다고 해서 영어가 뭐 갑자기 느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이제 합숙을 함을 해서 그 영어권 문화에 좋은 그런 걸 습득할 수 있는 그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갖다가 고안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어요? 일단 학교 측에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학교 측이라는 경상대 경상대 측에서요? 학교 교육대학교 두 곳에서 요 이제 우리 기존 방학 때 예. 초등학생 애들 좀 모아서 영어 예. 캠프를 하고 싶다라고 그쪽에서 먼저 이야기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거는 뭐 다 이거 전액 10이죠, 그죠? 예, 전액 10입니다. 예. 그래서 기왕 그 어린이들을 아동들을 갖다가 방학 때 캠프를 열어서 그 2주면 뭐 그렇게 긴 기간은 어학을 하기에는 좀 긴 기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별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방학 때 뭐 이렇게 방치하지 않고 부모도 요새는 잘 돌보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캠프를 하는 건 좋은데 이것을 반드시 영어로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열어놓고 생각해 볼 의사도 있으세요? 여기 이제 우리 진주는 이제 그 국제 의학원이라는 그런 좋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또 학생들한테 뭐 2주간 한다고 해서 뭐 영어가 습득 되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소통도 하고
또 방학 동안에 또 그런 그 자기들끼리의 이제 그 단합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외국인 교사가 한다 그죠? 원어민이 그죠? 그렇지, 수업을 예, 예. 주도를 수업, 그죠? 예. 애들이 뭐 만족하는 거는 이제 계속 네, 반응을 갖다가 피드백을 받아봐야 되고 그 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의회랑도 좀 같이 더 좋은 게 더 좋은 방안이 없을까? 위탁만 주는 게 경상대 위탁만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고민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저 재위탁 보호 관련된 질의 외에 다른 질의 좀 드릴 게 있는 것 같은데 미리 다른 분 하실 분 계시면 하시고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 준비 되신 분 계십니까? 내용이 좀 깁니까? 예, 그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조례 한 가지 좀 짚을게요. 뭐 조례 되는 거에 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다른 얘기는 마지막에 그럼 일단 드리고 시간 조절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제출하신 그 재위탁 보고가 서민자녀 영어 캠프 재위탁 보고의 건인데 이게 이제 근거 법령이 진주시 서민자녀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서 서민자녀 영어 캠프 재위탁을 한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한테 관련 법령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지? 네. 여기 이제 진주시 서민자녀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면은 실태조사,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조례 가져오셨지? 네, 네. 제7조에 보면은 실태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에서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자에 대한 소득 수준, 재산 상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관련하고 실태조사 실시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이제 영어 캠프하고는 관련 없는 우리 그 서민자녀 그에게 그 주는 그 1인당 10만 원씩 우리가 이제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걸 저희들이 이제 연초에 그 대상자를 선발해서 그 연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제 그렇는데 이제 이게 지금 우리한테 4조, 5조를 이제 보고를 했고 예. 내가 이 조례를 살피니까 7조가 있는데 그 7조에 이것도 아까 우리 저 앞에 질의하신 우리 신석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계를 좀 하면은 여기도 이제 우리 조례에 따라 소득 기준이 상위법에 딱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하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부모 가정, 저소득 한부모 가정 우리 자녀들이 혜택을 보는데 그것도 내나 실태조사를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연계하면은 이 영어 캠프도 그거하고 자동으로 연결되겠다 싶더라고요. 예, 영어 캠프도 이제 우리가 그걸 그 서민자녀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이제 소득 그 수준에 따라서 저희들 이제 선발을 하고 있고 그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제 그거는 이제 교육 지원 바우처 사업이라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초중 고등학생 대상으로 우리가 1년에 한 5천 명 정도 저희들이 그 실태조사를 해서 1인당 10만 원씩 그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제가 실시 여부를 점검하는 거는 그게 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우리 네. 영어 캠프 이런 거 재위탁 보고에 관한 건들도 그런 걸 받을 때 공정하게 잘 처리가 돼야 된다는 그 의미까지 가미가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위탁 기관하고 협약 체결이 되는데 우리 위탁 기관 협약 체결되어 있는 게 경상국립대학교하고 진주교육대학교입니까? 예, 예, 두 군데. 여기 이제 협약 체결이 되어 있으면은 그 내용은 어떤 식으로 지금 협약 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뭐 바로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여름 방학 동안에 예. 캠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규정한 것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국립대하고 진주교육대학교가 둘이서 같이 합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까? 안 그러면 경년제로 따로따로? 근데 매년 하되 각각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가 주관을 돌아가면서 랜덤으로? 아닙니다. 교대에 25명, 경상대에 25명 그렇게 각각 여름 방학 때 그 교대는 교대대로 하고
경상대는 경상대로 하고 25명 뽑아가지고 25명 하면 50명 돼야 되는데. 예. 그래 그 50명을 나눠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25명씩. 올해는 이제 그 오케이 알겠습니다. 경상대만 50명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해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그 협약 체결 내용을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질의 내용 안에 협약 체결서를 보면은 우리가 또 어떤 관계로 지금 내용이 되어 있는지 보면은 내가 또 질의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영어 캠프가 지금 우리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서민 자녀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코로나 때문에 잠깐 쉬고 그 전에도 했죠 우리가. 코로나 전에 안 했습니까 우리 서민 자녀 영어? 코로나 때 2년간 못 하고 작년에 이제 하고 올해 2년째. 그 전에는 안 했어요. 우리 예, 코로나 안 했습니다. 이전에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재위탁 보고기 때문에 재위탁에 대해서 아까 요 관련 법령에 맞춰서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예. 안전사고 이런데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요 경비 안에 우리 자녀들 그 보험 다 가입돼 있나요? 네네. 다 안전사고 다 예, 다 밑에 그 예산에 그 다 예산 들어가- 포함되어 있는 예, 거죠. 예, 예. 그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은 그쪽에 위탁되어 있는 데만 책임을 물려서는 안 되고 같이 예산을 그것까지 풍족하게 잡아서 해야 된다. 그런 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 요 재위탁 보고에 관련돼 있는 내용은 질의를 드렸고 제가 나중에 다른 걸 한 건 있긴 한데 저 다른 의원님 질의 듣고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민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저 새로 오신 이남민 국장님도 반갑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좀 현안에 대해서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을 좀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떠한 노력이 좀 이루어질지에 대한 궁금함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제대학교 그 파산 이제 건인데요. 얼마 전에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지금 재학 중인 학생들은 그럼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 뭐 그 이전도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7월 13일 날 언론을 통해서 그 파산 선고 난 걸로 보도가 되었고 그 이제 파산되면 그 이제 그 법원에서 선임한 변호사에 의해서 그 재산이 이제 그 관리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관리가 되고 이제 처분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분도 법원에서 예. 그 이제 수임 그 선임된 변호사를 통해서. 그럼 학생들은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학습권 보장인데 일단 올해까지는 뭐 졸업을 올해 4학년까지는 졸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이제 1, 2, 3학년들은 다른 학교로 그런 교육부에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2학기 때 4학년들이 이제 졸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뭐 교육부에서 학생들을 배정을 하겠지만 또 우리 시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그리고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대학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학생들이 1, 2, 3학년 학생들이 졸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시에서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좀 나와 주시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교직원들의 임금 체불 문제가 또 심각합니다. 그게 결국은 한국국제대학교 재산이 매각되지 않는 이상은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어렵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진주 시민들께서는 그리고 또 우리 한국국제대학교 졸업생들도 마찬가지고 저 어마어마한 지금 시설 아닙니까? 저 시설들이 저 시설을 과연 민간에서 저 시설을 수용을 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관련 지자체에서 공공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뭐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나 뭐 지금 계속 이 국제대 파산 관련해서는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말이 있었는데 그걸 보시면서 혹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뭔가 고민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또 뭐 의견이 있으시면 주셔도 되고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위원님도 뭐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우리가 건물이 그 문산에 있는 이제 제일 큰 부분 토지와 건물이 있고 그 외에 이제 또 학사도 있고 그 어린이집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그 주택 한 채도 있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곳곳에 있는 작은 시설들은 뭐 크게 어려운 점이 없을 것 같고 지금 제일 문제가 이제 본관 문산에 있는 그게 이제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 예. 그 저희들도 쉽사리 이제 뭐 지금 바로 당장 뭐 답변드리기 어렵고 하여튼 저희 시와 또 한 단계 또 넓혀가지고 도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필요하고 또 의회와 우리 담당 부서와 또 국제대 구성 간의 간담회가 필요하다면 또 한번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좀 있으면 좋겠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걸 집행부에서 먼저 마련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안 된다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그 구성원 하고 같이 한번 뭐 뭔가의 답을 얻기보다는 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는 그런 시간이 또 필요해 보인다. 그런 말씀도 함께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예. 우리 국장님 뭐 그와 답하시면서. 관련해서 제가 간단히 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파산 선고는 법원에서 지금 한 것이고요. 그 파산 절차가 진행이 되면 법원에서 파산 관제인을 선정을 해서 관제인 주관으로 청산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럼 채권자 뭐 월급을 못 받은 사람들 뭐 돈 받을 게 있는 사람들은 8월 30일까지 채권 신고를 해가지고 채권자가 이제 전체가 다 확정이 되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채권 조사를 9월 25일까지 해가지고 그 이제 최종 채권자를 확정을 지어가지고 파산 작업에 들어간 청산 작업에 들어가는데 법원 주관으로 이제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그만큼 이래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청산을 합니다. 그러면 남은 돈은 법인이 거기 주관을 할 수 있습니까? 법인 주관은 안 됩니다. 이는 파산 청산인이 주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산된 거하고 폐교된 거하고의 차이점은 폐교가 되면 법인에서 주관으로 이 청산을 하는데 법원에서 파산하면 법원에서 그 임명된 파산 청산인이 이 주관을 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채권자들한테는 좀 유리한 그런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청산을 다 하고 남은 재산은 법인에게 이제 돌려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재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하는 부분은 현재 저희가 뭐 좀 관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거는 나중에 법인에서 어떤 활용 계획이 나왔을 때 저희가 어떤 뭐 그러니까 국장님 그 지금 우리 국제대학교 법인을 보면 자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손길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까 담당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필요로 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는 저거를 해서 협조를 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현안에 대해서 한번 그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한번 펼쳐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은 이 뭐 청산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어떤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어떤 다른 문제점이 돌출이 된다든지 했을 경우를 봐서 그때 이제 시적절하게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학생들 옮기는 거는 교육부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 지자체에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 현황 파악은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야 될 거니까 저도 그 고위 관계자하고 여러 번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시에서 아까 청산 관계가 다 끝나고 나면은 우리 시에서 저거를 갖다가 다 매입을 해가지고 제일 골치 아픈 게 지금 저 이제 문산에 있는 본 대학교고 나머지 신안동 어린이집하고 학사하고 저 강변에 있는 저런 거는 이제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만 제공하면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고 단지 이제 저쪽에 학교 저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는데 그 고위 관계자 얘기는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한 100분의 1 정도의 가격이 매입이 가능하다. 현지 투자한 금액에 대해 가지고 그 금액까지 제가 구체적인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걸 우리가 매입을 해서 아동, 어린이, 청소년, 노인, 복합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진주에 있는 우리 저 문산에 가면은 노인 생활시설 복지원 이름 많은 것처럼 그게 자연 환경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 저대로 방치하면은 아주 완전 폐가가 이상하게 되는 그런 건물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하면은 힘들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매입해서 도하고 의논해갖고 매입을 해가지고 그리 활용 방안을 하지 않으면 한 동네가 유령 동네가 돼버릴 정도로 심각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같이 간담회를 좀 통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아이디어들을 교환을 하고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과하고 노인장애인과하고 여러 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도하고 연계해서 그런 일들을 구상해야 될 것이다. 그리 보고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 예.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 이번에 우리 의회로 진정서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인터넷 촉성로 운영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요청인데, 이게 지금 제가 내용을 파악을 하니까 단체가 3개가 있는데 그 한 단체에 있던 분이 쪼개져 갖고 분가해서 나와 가지고 시비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제가 조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도 지금 답변서를 작성해 줘야 되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기존에 분가회가 나와 있는 그 단체에 계속해서 지원해 줄 수가 없고, 또 지금 2개 단체로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지원이 된다, 그 말씀이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개략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정보센터가 이제 2군데가 있습니다. 1 정보센터가 있고, 그 이제 상대동 복지센터에 있고, 이 정보센터는 연안공대 안에 있고, 또 저희들이 직접 이제 찾아가는 이제 정보화 교육해가지고 거기 이제 상평 경로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 복지관에 우리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건의서 들어온 단체는 촉성루라고 하는 단체로, 이 기존에 이제 있던 이 센터, 인터넷 난강에 거기서 이제 떨어져 나온 단체입니다. 거기서 자기들도 이제 기존에 주고 있는 단체만큼처럼 이제 지원을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의회로 이제 건의서가 접수되고 저희들이 이제 이첩 받아가지고 답변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있는 단체만으로도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지원하는 것은 좀 어렵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충분하고 예산도 이 예, 정도면 예. 충분하고 추가로 예산 잡을 만한 여력이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 의회에도 이게 진정서가 들어와서 지금 저도 조사를 하고 있고, 또 해당 과에서 의견을 들었는데, 이게 다른 혹시라도 지금 이거 말고도 저희들한테 보고할 게 내용이 있거나 정보가 있으면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업무를 좀 잘 처리를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